후보자님 일단은 축하드리고요.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식 투자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, 그리고 이런 빈번한 주식 거래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의 문제 제기가 그 주식 거래한 회사 중에 하나인 이테크건설과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관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의혹들이 제기했는데, 이 부분은 좀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사퇴해야 될 사안인 거죠, 공직자로서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. 지금 그 후보자가 관여한 사건 중에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건은 이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조합 사업연합회 간의 그 당사자인 손해배상 사건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자체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,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죠.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테크건설은 참고인에 머물러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네, 당사자가 아닙니다. 당사자가 아니죠. 네. 결국 당시에 이 사건 내용은 기중기가 고압선을 건드려서 주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, 사건 내용 자체로 볼 때 이태그건설의 무슨 내부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이죠. 네, 전혀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보고 결국은 삼성화재보험이 패소 판결이 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오히려 정말 굳이 따진다면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 피보호자로 되어 있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, 거기가 이기는 판결이라는 건 오히려 삼성화재보험이 이겼을 때 이익을 그나마 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삼성화재보험이 패소를 했죠. 네, 패소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이 판결은 이테크건설에는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.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제가 이 판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판결, 굳이 따진다면요,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굳이 따진다면 불리한 판결로 보입니다. 그리고 증여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보니까 이게 3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도 지금 이게 펀드 개설해서 계속 납부해 오고 있었던 네, 건 것인가요? 네,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를 네. 펀드로 자녀들에게 납부를 한 네, 것이죠. 네. 그래서 사실 이게 일정 액수까지는 또 증여세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시기를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둘째 자녀에 대한 그 증여세는 납부를 하시고, 네, 납부했습니다. 네, 첫째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, 저는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네, 네. 두 자녀에 대한 다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, 이런 생각입니다. 지금이라도 납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, 후보자? 네,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. 근데 다만 그때 세무사 말하기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 2천만 원 초과할 때부터 계속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상당히 번잡해진다, 이런 그 실무적인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무적인 그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네. 후보자까지 대신 네. 입장에서, 그리고 이것이 문제 제기되는 마당에는 네네. 저는 그냥 납부하시는 것이 더 네, 낫다고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네, 그건 확실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대답해 납부하시겠다. 예,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건 충분히 뭐 의도적인 증여세 탈로로 보이지는 않아요, 제가 보기에도.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
그리고 좀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. 지금 후보자가 그 서면 답변을 하신 걸 보니까 사법 불신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관예우 의혹을 네.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후보자도 지금 법조계 내에서 이런 정관예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? 일단 우리 법관들이 그 정관 예우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그 정관 예우 문제가 그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 재판을 경험한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느꼈다면 저희가 뭐 정관 예우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럼 후보자도 정관예우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예우가 문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?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어떤 그 특정 관계 때문에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다만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편의 이런 측면에서는 그 정관 예우가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용 네. 판결 내용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절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. 네네. 그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인 도입과 평생 법관 제도의 정착으로 그래서 정관예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고요. 그러면 향후에 후보자가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그 정관예우 의혹을 벗어나서 앞으로 역량 만약에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